사실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들으실 이야기에 나오는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오래된 단지지만 사실은요. 매일 경비실 앞에 도시락만 두고 가던 그 볼품없는 할머니가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경비실 앞에 도시락을 두고 간 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나이 들면 참 신기하죠.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는 몸이 제일 정확한 시계가 돼 버리니까요. 좁은 방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오늘도 부탁해요. 속으로만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시작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늘인지 먼저 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저 자신인지.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조그만 공간에서 쌀을 씻고 계란을 꺼내고 김치를 꺼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김치볶음밥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사람 살리는 밥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야겠다. 혈압들 다 높은 나이들이니. 혼자 중얼거리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면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김치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냄새 참 묘해요. 어느 날은 사람을 살리고 어느 날은 사람 가슴을 쥐어뜯기도 하거든요. 김치볶음밥을 넉넉하게 2그릇 분량으로 볶고 계란말이를 말고 조그만 반찬통에 나눠 담습니다. 금이 간 뚜껑을 꾹 눌러 닫고 나면 식탁 위에는 투박한 도시락 2개가 줄을 서요. 자, 오늘도 우리 아저씨들 점심은 해결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막상 뚜껑을 닫는 손은 늘 조심스러워요. 밥 한 끼에 매달려 있는 인생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도시락 2개를 넣고 늘 입던 검은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끌어 신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계단을 내려가면 비 오는 날인지 눈 오는 날인지 공기만 스쳐도 알 수 있어요. 이 동네를 20년 넘게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오면 멀리 제가 한때 성이라고 불렀던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베이지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난간에는 빨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정말 평범한 오래된 아파트예요. 남들은 그냥 거기? 좀 오래된 아파트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만 저한테는 아들의 웃음이 울음이 마지막 숨이 다 박혀 있는 곳입니다. 경비실 앞에 다 와서야 걸음을 조금 늦추게 돼요. 유리창 안쪽으로 보이는 형광등빛, 책상 위에 놓인 볼펜, 한쪽 구석에 대충 걸어둔 점퍼, 전기장판 위로 삐져나온 담요 끝. 추울 텐데. 이 나이에 남 걱정이 무슨 소용이냐 싶다가도 습관처럼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유리문을 살짝 열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해요. 박 경비 아저씨, 이거 점심 때 드세요. 어제 남은 김치로 볶았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박상수 씨가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딱 그 아파트 경비 아저씨 얼굴이에요. 깊은 주름, 조금 굽은 어깨, 그래도 웃을 때는 또 애 같아지는 눈. 아이고 어르신 또 뭘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입으로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 손은 벌써 도시락을 받아 챙깁니다. 그 손등 위 굵은 핏줄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 번씩 중얼거려요. 저 손. 그날도 있었지. 점심때 되면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 드세요. 그냥 드시면 쏙 차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늘 그렇듯 뒤를 돌아섭니다. 더 얘기하다가는 꼭 묻고 싶은 걸 물어보고 싶어질까 봐요. 그날 우리 민수. 마지막에 어떤 표정이었냐고. 그걸 묻지 않으려고 저는 20년째 경비실 앞에 도시락만 두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확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이게 분리수거예요. 장난이에요? 뒤돌아보니 비싼 패딩에 로고 크게 박힌 가방을 맨 여자가 비닐봉투를 들고 경비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30 후반 40 초반쯤 돼 보이는데 옆에 선 유모차 아이 가방. 딱 봐도 이 아파트 잘 나가는 엄마 중 하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박상수 씨가 허리를 더 굽히며 말하는데 그 여자가 말을 잘랐어요. 맨날 죄송하다면서 똑같잖아요. 이게 일이면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관리비 괜히 내는 줄 아세요? 순간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 끈이 꾹 하고 더 조여졌습니다. 관리비. 그 관리비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당신이 알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결국 삼켰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그냥 동네 어디에나 있는 작고 구부정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유리 너머 철제 난간과 엘리베이터와 번호키 달린 현관문과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주소들, 그 모든 게 법적으로는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 아파트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냥 도시락 할머니로 살지 뭐. 그러면서도 내 안쪽 어딘가는 조용히 덧붙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도 안다. 이 건물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은 경비도 소장도 그 엄마도 아니고 나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면 방 안 공기가 한껏 조용해집니다.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이 조용함이 어쩔 때는 참 감사하고 어쩔 때는 참 무서워요. 도시락 싸고 남은 볶음밥을 작은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김치 냄새가 퍼져요. 그래 나도 좀 먹자. 사람이 남 밥만 챙기고 살 순 없지. 숟가락으로 한술 떠 올리는데 벽걸이 TV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9에 한 노후 건물에서 일부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붕괴 노후 건물. 이 두 단어만 들리면 제 안에는 자동으로 어떤 소리가 떠오릅니다. 쿵. 살면서. 진짜 그 소리를 들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번이 평생을 잡아먹더라고요. 화면에는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조각들, 노란 폴리스 라인이 어지럽게 둘러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도 비슷했지. 비. 맞다. 그날도 비가 왔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물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해지는 느낌. 뉴스 소리는 멀어지고 대신 오래된 기억이 슬금슬금 문틈으로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간까지 하고 올게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던 현관 앞 작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아이 얼굴. 24살. 제게는 아직도 여전히 24살입니다. 비 오는데 오늘은 쉬지? 몸 상해. 괜찮아요. 이 건물 완공되면 우리도 한번 위에 올라가 살아보자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돈 모으려면 야간도 해야죠. 그때 저는 괜히 못된 말을 했어요. 돈은 나중에 모아도 되는데 나는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게 싫어. 괜히 불안해.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가 웃으면서 한 말. 엄마, 요즘 세상에 건물이 왜 무너져요? 괜찮아요. 아빠도 나도 이런 일 할 줄 아는 게 자랑이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애가 그날 밤 그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TV 화면 속 붕괴 현장이 언제부턴가 그 아파트 옥상 난간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안 되겠다. 리모컨을 찾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제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어요. 주름 깊은 눈 주변, 입가에 내려앉은 그늘, 그리고 아직도 움찔거리며 숨을 삼키는 입술.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그건 사실 제가 우리 민수에게 해줬던 말이었어요. 위험한 곳에는 오래 있지 말라고, 항상 조심하라고, 누가 다치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이제는 저를 향해 되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갔으면, 야간 근무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말렸으면,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밥그릇을 치우고 넓지도 않은 방을 한 바퀴 빙 돌아다니다가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관리소. 조동혁 소장의 목소리였어요. 아, 네. 무슨 일이에요? 내일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오실 수 있으실까요?
건물 관련해서 조금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건물 관련이요?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건물주님 의견도 들어야 해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 건물을 노후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디를 줄일까 누구를 줄일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거겠죠. 근데 줄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 목숨, 사람 밥, 사람 체온, 숟가락 하나 내려놓듯 사람 잘라내 버리는 요즘 세상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래도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괜히 숨이 더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를 향해 걸어가면서 발밑만 보고 있었어요. 맨홀 뚜껑 깨진 보도블록 그리고 한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아파트 외벽. 사장님 여기입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제 자신을 한 번도 사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회의실 안에는 입주자 대표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운동복 입은 아줌마, 그리고 조동혁 소장.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뭐? 제가 알아야죠. 서류들이 덕지덕지 쌓인 테이블 위에서 조 소장이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보시다시피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요. 특히 경비 인건비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건물 주님께도 예전에 조금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줄이라고 했다고요? 법인 쪽 담당자 말입니다. 건물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건물주 측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하니까요. 법인, 담당자, 수익성. 말은 참 반듯하고 좋죠. 은행 세무서 변호사들은 그런 말들을 잘도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얼굴을 짓고 있는지까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경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 야간 근무는 외주 경비 용역으로 돌리고 현재 상주 경비 3분 중에 2분만 남기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 쪽에서도 관리비 줄이자는 요구가 강하고요. 누군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CCTV도 있고 택배함도 있고 굳이 3명씩 둘 필요 없죠. 대신 남는 예산으로 외벽 도색이나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면 집값도 더 오를 테고요. 집값.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단어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시가 보상금 그리고 위자료. 아들 사고 이후 회사와 변호사들이 들고 나왔던 숫자들이에요. 그날도 회의실이었어요. 이 건물 말고 시공사 본사 회의실. H동 외벽 난간에서 추락하신 거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안전 난간 시설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상대편 변호사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경찰 조사에서도 실족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유가족분 심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민 건 한 장의 종이와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이 금액은 산재 보상과 위로금 그리고 향후 유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일부 지원까지 포함한 최대한의 성의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우리 애를 생활비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받자. 이걸로 이 건물 한 채라도 우리 이름으로 가져놓자. 이 건물을요? 얘가 피 흘려 만들다 죽은 건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할 순 없지 않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얘가 여기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아파트의 공동 소유주가 됐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지분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넘어왔고요.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어머 사장님, 그래도 건물 있으시니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뭐요? 다 애 아빠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요. 하지만 제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늘 이렇습니다. 아니야. 이건 건물이 아니라 민수의 묘야. 회의실로 돌아오니 조 소장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건물 주님 쪽에서도 경비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언제 동의했어요?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작고 초라한 할머니 하나가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아, 그게 예전에 담당 법인에서 건물 주님께서 수익성 개선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보고 내일 직접 여기 와서 얘기하라고 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조 소장이 잠시 당황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와 복도를 걷는데 사무실 문틈 사이로 박상수 씨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 퇴직원 양식이었어요. 소장님,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나가는 게 맞겠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이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시공사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겹쳐졌어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문을 두드렸어요. 박상수 씨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잠깐 공원 쪽으로 같이 걸을래요?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 둘 사이는 20년 넘게 도시락 주는 사람과 도시락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밥을 그렇게 많이 나눴는데도 이름 석자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안작은 정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툭툭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퇴직원 쓰셨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수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 그걸 보셨어요? 예, 뭐 나이도 있고 이제 내려와야죠. 왜요? 아직 허리도 꼿꼿하시구먼. 꼿꼿하긴요. 어제도 허리가 쑤셔서 파스 2장이나 붙이고 잤는데요.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서도 눈동자는 어딘가 허공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밀어붙이자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요, 어르신.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선택권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갈아 끼우기 쉬운 부품인 거죠. 갈아 끼우기 쉬운 부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른 부품들이 떠올랐어요. 추락한 난간, 흩어진 헬멧 조각, 끊어진 안전줄. 박 선생님. 제 입에서 조금 다른 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 그가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예? 언제요? 20년 전. 이 아파트 처음 지어질 때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르신이 혹시 민수 엄마예요? 그때 옥상에서 떨어진 그의 엄마. 바람 소리가 갑자기 멎은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우리는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박상수 씨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르신. 그날 봤죠? 우리 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컵라면 먹으러 왔었어요. 컵라면. 그 단어만 들어도 전 아직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아저씨, 그때 컵라면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밤새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사무실 들어가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수 씨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저는요. 아버지처럼 손으로 일하는 사람. 멋있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냉장고 하나 사주고 싶어서 방에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냉장고. 맞아요. 우리 애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새 냉장고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그게 아들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 씨를 말렸어야 했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었는데 그냥 위험하니까 들어가 쉬라고 했어야 했는데 박상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그냥 젊으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그리고 잠깐 졸았고요. 눈 떴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숫자로 기억하겠죠. 사고 발생 시간, 추락거리, 병원 도착 시간. 하지만 유가족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걸 기억합니다. 아이가 웃던 얼굴,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 빗방울 소리, 철제 난간의 차가운 느낌. 박 선생님,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오랫동안 아저씨를 미워했어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미워하셔야죠. 저도 저 자신이 죽도록 밉습니다. 근데 말을 이어가다가 목이 메어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웠기도 했어요. 예? 그날 우리 민수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말을 나눠준 사람이 있다는 게 어쩔 땐 참 고마웠어요. 박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신 울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경비 그만둔다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닿은 건물인데 그걸 다 지켜본 사람이 이제 와서 부품이라고 나가버리면 그럼 누가 남아요? 여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그는 말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눈물이 고인 채로 조금 웃으며 말했어요. 경비 줄이는 거 그거 제가 동의한 거 아니에요. 건물주가 그랬다고 헛소문 낸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줘야겠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절 봤습니다. 어르신이 건물 주신 거예요? 그래요. 이 아파트 원래는 내 아들 피랑 내 남편의 허리랑 내 눈물값이에요. 바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결심은 했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내밀어. 이렇게 중얼거리다가도 박상수 씨가 쓰던 퇴직원 양식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갈아 끼우기 쉬운 부품이라. 우리 민수도 그랬겠죠. 부품 하나 고장난 걸로, 신입 하나 다친 걸로 공사 일정이 멈춰서는 안 되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려니 문득 오래전에 봤던 CCTV 영상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경비실 안,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형광등 아래에서 24살짜리 젊은 남자가 컵라면 뚜껑을 덮고 경비 아저씨와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준비됐어. 나 괜찮아. 나 무서워도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웃던 애가 몇 시간 뒤에 하얀 천 아래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야. 눈을 감고 이름을 부르니 눈가에 뜨거운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숨어 있지 말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조 소장 있어요? 안에서 서류 정리하던 조 소장이 허둥지둥 나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늘 입주자 회의한다고 했죠? 경비 감축 안건 올린다면서요. 아, 예. 그게 오늘 오후. 저도 참석할게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굳이 오실 필요가. 어차피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입주민 대표분들이고 어르신은 지금 여기 건물주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자신이 제일 놀랐습니다. 건물주. 20년 동안 저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제 입으로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숨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잃고 받은 돈으로 산 건물. 남편이 죽어가면서 이거라도 꼭 지켜라 말하고 간 건물. 그걸 제 소유라고 말하는 게 늘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건물주예요. 조동혁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죠. 어르신이 실제 소유자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고 싶으면 경비부터 함부로 자르지 마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던 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건 입주자 대표분들 의견도 있고. 좋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회의에 나도 앉을게요.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오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실 문을 건물주 자격으로 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얼굴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낯선 사람들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아줌마, 놀이터에서 손주 데리고 나오던 할머니, 그리고 아침마다 영어 학원 가는 아이를 데려가는 운동복 입은 엄마. 그 가운데 명품 패딩을 입고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어제 경비실에서 소리치던 그 윤소라 씨였습니다. 어머, 여기 청소 아주머니도 들어오시나 보네. 그녀가 저를 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안 들은 척했지만 조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 소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벽 도색 관련 건 그리고 경비 인력 조정 관련 건. 사람들의 관심은 두 번째에 꽂힌 것 같았습니다. 경비 인력 줄이는 거죠? 요즘 다 그러더라고. 밤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하고 관리비 좀 줄어야지. 전기세도 올랐는데. 조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비 3분 중에 2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주 야간 경비로 전환하는 안입니다. 건물주 측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강하게 원하고 계셔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아니요. 원한 적 없는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쪽으로 쏠렸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 소장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건물주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적어도 저는요. 윤소라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부터 건물주 하시는데 건물주가 누구신데요? 제 심장이 쾅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 이제 말하자. 20년 동안 무덤처럼 붙잡고 있던 말을 드디어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저요. 회의실 끝자리 구석에 앉아있던 키 작고 허리 굽은 할머니를 사람들이 한 번에 바라봤어요. 네?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정호. 그게 제 이름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땅 파고 건물 올릴 때부터 여기 붙어 있던 사람입니다. 조 소장이
후다닥 서류를 뒤적였어요. 입주자 대표 한 명이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뒤 회의실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네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소유자 이정호. 맞습니다. 윤소라 씨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까지 여기 건물 주셨다고요? 내 돈 많은 사모님처럼 안 생겨서 실망했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제 말에 저도 조금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늘 웃으며 넘겼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알아요. 여러분이 왜 경비 인력을 줄이자고 하는지. 관리비 부담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줄일 게 따로 있죠. 사람들이 조금씩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전 여기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건물 처음 지을 때 우리 아들이 이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요. 야간 근무 나갔다가 옥상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조 소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일을 알고 있었겠죠. 그는 당시에도 관리소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사에서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이 건물 지분이랑 현금이랑 각종 서류들. 그걸로 제가 이 아파트를 갖게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서 전 이 건물을 한 번도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우리 민수 묘지 같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죠. 제 눈에도. 근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을 숫자로만 보고 줄이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윤소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요즘 경비 없어도 다 시스템으로. 알아요. CCTV 있고 택배함 있고 비밀번호도 있고. 좋은 세상이죠. 저는 근데 CCTV가 밤새 골목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진 않잖아요. 택배함이 쓰러져 있는 노인 보고 119 부르진 않죠. 비밀번호가. 아이 학교 얘기를 들어주진 않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은 그런 일을 해요. 사람 숫자로는 안 잡히는 일들. 통계에도 안 나오는 일들. 근데 그게 이 아파트를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조 소장이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예산은 내가 책임질래요.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경비 인력 줄이지 말고 조건 개선해 주세요. 휴게실 난방도 야간 근무 수당도 최소한 사람답게 쉬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요. 부족하면 내 지분에서 메꾸면 됩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괜찮아요.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건데 그 정도도 못 쓰겠어요? 조 소장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소라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세요.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월세 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인 아줌마가 한 번만 좀 기다려 달라는 말도 안 듣고 바로 집 비우라고 했을 때 아직도 그게 가시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집과 관리비 이런 거에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얘기 듣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키려는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 손에 의지하고 있는지. 경비 아저씨, 미화 아주머니, 관리소 직원들. 그 사람들 다 잘라내고 나 혼자 집 지키겠다 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 경비님께 사과했어요. 제가 말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분 뭐래요? 괜찮다고. 그냥 웃어요. 오히려 이러시더라고요. 남편분 일이 잘 안 풀리시면 한번 말씀만 주세요. 밤에 차 빼달라고 올 일 있으면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회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경비 인력 감축 안건은 철회. 오히려 근무 환경 개선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은 수익률도 세금도 다 감수하겠다는 건물주, 그러니까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비실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먼저 좁디 좁은 휴게실에 전기 난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휴게 시간에는 반드시 쉬기 라는 종이가 붙었고, 낡은 커피포트 옆에는 제가 사다 준 작은 전자레인지가 놓였어요. 이제 도시락 좀 데워 드세요. 찬밥 먹지 말고요. 경비 아저씨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경비원 여러분은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시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언제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글쓴이 이정호. 제 이름이 공개적으로 올라간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어르신 진짜 올리셨어요? 박상수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여기 주인이라는 거 다들 알게 됐으니까요. 주인. 그 말이 이번엔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주인이라면 밥은 잘 챙겨줘야지. 그렇게 웃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윤소라 씨가 서 있었어요. 오늘은 명품 패딩 대신 수수한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윤 여사.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파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날 회의 때 말이 좀 거칠었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오래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경비 아저씨들한테 화낼 때가 많았잖아요. 봤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안? 네. 남편 회사도 언제까지 괜찮을지 모르고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되고 대출금 갚는 것도 숨 막히고 그러다 보니 이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조금만 올라가도 왜 이렇게 화가 나던지 오늘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갑질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불안한 엄마로 보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집 한 칸, 애들 교육 다 목숨 걸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어머님 얘기 듣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키려는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 손에 의지하고 있는지. 경비 아저씨, 미화 아주머니, 관리소 직원들. 그 사람들 다 잘라내고 나 혼자 집 지키겠다 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 경비님께 사과했어요. 제가 말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분 뭐래요? 괜찮다고 그냥 웃어요. 오히려 이러시더라고요. 남편분 일이 잘 안 풀리시면 한번 말씀만 주세요. 밤에 차 빼달라고 올 일 있으면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윤소라 씨가 조금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표 회의에서 경비 인력 줄이자는 소리 나오면 제일 먼저 반대할게요. 집값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처럼 나중에 나이 들면 누군가에게 밥 잘 챙겨주는 할머니라고 불리고 싶어요. 관리비 따지는 아줌마 말고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겠네. 집에 가서 아이들 밥부터 잘 챙겨줘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 앞에는 제 도시락 말고 작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경비님 감기 조심하세요. 윤소라 드림. 허술하게 포장된 따뜻한 생강차였어요. 박상수 씨가 잔을 들어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젠 도시락 말고 차도 받게 생겼어요. 그래요? 좋네. 사람 사는 냄새 나서. 그렇게 조금씩 아파트 공기가 달라지는 걸 저는 하루하루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은 늘 같은 날에 오지만 느낌은 매년 달라요. 어느 해는 눈이 와서 눈물과 눈이 같이 섞여 떨어지고 어느 해는 햇빛이 뜨거워서 하늘이 더 멀게 느껴지죠. 올해 생일에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작은 과일과 컵라면 하나 그리고 조그만 화분을 들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난간의 선이 멀리까지 서울이 다 보입니다. 콘크리트 숲 지나가는 차들 가끔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여기서 떨어졌구나. 이제는 그 말을 조금 더 담담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잠시 뒤 옥상 문이 열리며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박상수 씨였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민수 씨 생일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경비실 달력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 놓으셨잖아요. 민수라고 적어놓고.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나? 우리는 난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날 이후로 여기 올라오기 처음입니다. 박상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올라와야 할 것 같아서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컵라면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민수야, 아저씨 왔다. 너 컵라면 주던 아저씨 기억나지? 이제 도망 안 가고 여기 남아있대. 바람 사이로 어디선가 누군가 웃는 소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응. 저 요즘은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요? 제가 그날 민수 씨를 붙잡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겠구나.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 대신 제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랬더라도 민수 씨가 어르신 옆에서 웃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 민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아저씨가 죽었다고. 그건 그 아이한테 더 큰 벌이죠. 박상수 씨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는요, 그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간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고요.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덜 미안해해도 될까? 난간 위에 올려둔 화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대신 여기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밥이나 잘 챙겨줄게. 그게 내가 남기고 간 이 건물의 진짜 의미 같아서. 계단을 내려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묘지 지키는 유령 말고 사람 사는 집 지키는 주인으로 살아보자. 그날 오후 경비실 앞에 또 도시락을 들고 섰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끝까지 열고 들어갔어요. 아저씨들 오늘은 같이 먹어요. 혼자 두고 가면 섭섭하잖아. 경비 아저씨들이 놀란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도망 안 가시네요. 도망 안 가요. 여기 제 집인데 어디 가요? 우리는 좁은 경비실 안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종이컵에 따른 미숫가루. 별거 아닌 밥 한 끼지만 저한테는 20년 만에 처음 먹는 살아있는 사람 밥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경비실 앞에 도시락을 두고 간 날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셨나요? 오래전에 서운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버린 가족, 매일 마주치면서도 이름 한번 물어본 적 없는 경비 아저씨, 늘 밥 챙겨주던 엄마나 시어머니, 혹은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누군가.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꼭 한번 전화 한 통 밥 한 끼 먼저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냐, 수고 많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의 난간을 붙잡아 주는 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겪으셨던 이웃, 가족, 경비 아저씨와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사연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도시락 할머니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도 가슴 뜨겁고 조용히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